평범한 시장 아주머니가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와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성자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단순한 훈련 사고라고? 아닙니다. 이 죽음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새벽 5시, 박성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였죠.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새벽이었지만 성자는 이미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과였어요. 준호 그 녀석, 언제 연락 올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성자는 찬장에서 반찬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아내는 손길이 3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베테랑의 손길이었죠. 성자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하고 시장으로 나가서 가게를 열고 저녁 늦게까지 손님들을 맞이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준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힘 안 들게 해줄게요. 준호가 어릴 때부터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변함없이 했던 말이죠. 성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워낸 아들이지만 이렇게 효심 깊게 자라준 게 고마웠어요.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성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시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알아채고 위로해 주었죠. 공부도 잘했어요. 성자가 학원비를 댈 형편이 안 되었는데도 준호는 스스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서울대를 가다니. 그때의 기쁨을 성자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합격증을 들고 온 준호의 얼굴,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아주며 엄마 덕분이라고 말하던 순간까지요. 성자는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준호는 특수부대 블랙요원으로 특채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자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 준호가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이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출국 전날 밤 준호는 성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 달만 참으세요. 곧 연락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성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성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성자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지만 아들로부터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성자는 참았어요. 준호가 말했듯이 한 달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오늘도 성자는 시장으로 향합니다. 무거운 반찬통들을 들고 버스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죠. 시장 사람들은 성자를 반겨줍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장사를 하는 성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성자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그러게요. 준호 소식은 아직 없어요? 아직이요. 곧 연락 올 거예요. 성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한 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정말 아무 소식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성자는 참았습니다. 준호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아들보다 소중한 건 없다. 그놈이 내 전부다. 근데 왜 그때 불안했을까? 성자는 가게 정리를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불안함이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오후 성자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진 시장에서 성자는 반찬통들을 정리하며 준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준호 요원의 보호자이신 박성자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성자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만. 제가 김준호 요원의 소속 부대에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부대로 오실 수 있으신지요?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준호가 어떻게 된 건가요? 성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대로 직접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너무 차갑고 공식적이었거든요. 성자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었어요. 부대에 도착했을 때 성자를 맞이한 건 한 명의 중령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달고 있는 그는 성자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우리 준호가 어떻게 된 건가요? 다친 건 아니죠? 성자는 의자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하지만 중령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김준호 요원이 훈련 중 추락사했습니다. 그 순간 성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가 죽었다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준호 요원이 산악훈련 중에 절벽에서 추락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성자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 건강하게 전화를 했던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되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준호가 그럴 리 없어요. 그 애는 운동도 잘하고 조심성도 많은 애인데. 성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중령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것이 사고 보고서입니다. 장례는 군에서 비공개로 치르게 됩니다. 비공개라니요? 왜요? 보안상의 이유입니다. 김준호 요원이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장례를 왜 비공개로 치러야 하는지, 외관도 열어볼 수 없다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관이라도 열어서 우리 준호 얼굴 한번 보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성자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중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성자의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어떻게 그 하루를 보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준호의 방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다음 날 성자는 준호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준호의 가방 안쪽 이중 포켓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성자가 꺼내본 것은 작은 USB였습니다. 준호가 왜 이런 걸 숨겨두었는지 모르겠었어요. 성자는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준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향해 말했어요. 엄마, 혹시 이걸 보게 된다면 제가 맡은 임무가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세요. 성자는 화면 속 준호의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걸 직감했어요. 누군가 저를 노리고 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겁니다. 성자는 더 이상 영상을 볼 수 없었어요. 아들이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성자는 다음 날 국방부로 찾아갔습니다. 준호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국방부 직원들은 성자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세요. 성자는 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성자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하늘입니다. 김준호의 동기였습니다.
성자는 하늘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준호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니 혹시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닙니다. 김준호 죽임당한 겁니다. 하늘의 말을 들은 순간 성자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준호가 남긴 영상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말을 들은 성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임당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준호가 정말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건가요?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준호가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성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은 주위를 살피더니 성자의 팔을 잡았어요.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국방부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하늘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김준호 형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전화했을 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추적하고 있던 인물이 있다고 했어요. 추적하고 있던 인물이요? 네. 조진태라는 사람입니다. 전직 의원이었는데 군 기밀과 관련된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했어요. 성자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준호가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준호 형은 조진태의 비자금 거래와 무기 중개 업무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부에서 이상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하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누군가 듣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듯 했어요. 외곽 훈련을 나가라는 지시였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갑작스러운 훈련이었죠. 준호 형은 그날 저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자신을 제거하려는 것 같다고요. 성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준호가 USB를 남긴 거군요. USB요? 어떤 USB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자는 집에서 발견한 USB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어요. 그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셨나요? 준호가 남긴 영상하고 몇 개 파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그 USB를 봐야 합니다. 준호 형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사람은 급히 성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늘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USB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것 봐요. 여기 암호화된 파일들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와 문자가 섞인 이상한 파일명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은 능숙하게 파일들을 열어보았어요. 대박입니다. 이건 조진태의 비자금 거래 내역이에요. 그리고 이건 무기 중개 계약서들이네요. 성자는 화면을 보면서도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표정을 보니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준호 형이 이런 걸 어떻게 구한 거죠? 이건 국가기밀금 문서들인데 우리 준호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군요. 성자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그런 위험한 일을 혼자 감당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하늘은 계속해서 파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상해요. 이 파일은 준호 형이 죽은 다음 날 만들어진 거네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가 준호 형의 죽음 이후에 증거를 조작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조진태 쪽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바꾼 것 같아요. 성자는 화가 났습니다.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증거까지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진 증거는 소용없는 건가요? 아니요. 다행히 준호 형이 백업본을 만들어뒀네요. 여기 보세요. 하늘이 가리킨 곳에는 최종 백업 진짜 조진태 증거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조진태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도청 녹음이네요. 조진태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뇌물을 주고받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자는 준호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들어봤어요. 엄마, 저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성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엄마를 믿어요. 그 순간 성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하늘씨,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그때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소리였는데 평소에 듣던 것과 달랐어요. 뭔가 이상하네요. 창문으로 한번 보세요. 성자가 커튼을 살짝 열어보니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안 돼요. 우리가 감시받고 있었나 봐요. 하늘은 급히 USB를 빼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성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자신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준호가 정말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성자는 하늘을 따라 뒷문으로 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아들과 같은 위험에 빠진 거네요. 성자와 하늘은 뒷골목으로 빠져나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성자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은 주위를 살피며 안전한 곳을 찾고 있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두 사람은 시내 중심가의 작은 모텔로 갔습니다. 하늘은 방을 잡고 성자를 안내했어요. 여기서 준호 형이 남긴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늘은 노트북을 꺼내고 USB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파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준호 형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조진태의 모든 비리를 다 파악했어요. 화면에는 조진태의 은행 계좌 내역, 해외 송금 기록, 그리고 무기거래 계약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비리를 저질렀는지 보세요. 군 기밀을 팔아서 수십억 원을 챙겼어요. 성자는 숫자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조진태가 혼자 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여기 보세요. 하늘이 가리킨 곳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군 간부들, 그리고 기업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이건 거대한 조직이네요. 준호 형이 이런 큰 것을 건드렸구나. 성자는 아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이런 거대한 조직과 맞서려고 했다니 정말 용감했지만 무모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늘씨, 우리 준호가 어떻게 이런 정보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준호 형은 블랙 요원이었잖아요. 특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상부에서 조진태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거예요. 하늘은 파일들을 계속 살펴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해요. 여기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내부 고발자요? 네. 준호 형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암호명이 흰까마귀라고 되어 있네요. 성자는 그 이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흰까마귀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준호 형도 정체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보안상 서로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늘은 계속해서 파일들을 뒤지다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준호 형이 마지막으로 받은 지시서예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공식적인 군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어요. 외곽산악 훈련 참가 명령이네요. 그런데 훈련 장소가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그게 왜 이상한 건가요? 보통 훈련은 군 전용 시설에서 하거든요.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에서 훈련을 한다는 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부터 준호를 죽이려고 계획된 일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준호는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그곳에 간 거네요. 준호 형이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했을 때 한 말이 생각나요.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해라고 했거든요. 성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면서도 옳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게 고마웠어요. 준호 형은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미리 준비해 둔 거죠. 하늘은 USB에서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녹음 파일이네요. 준호 형이 직접 녹음한 것 같아요. 파일을 재생하자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상부에서 이상한 지시가 내려왔다. 갑자기 외곽 훈련을 나가라고 한다. 평소와 다른 패턴이다. 뭔가 낌새가 좋지 않다. 준호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모든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달라. 조진태와 그의 동료들이 저지른 일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성자는 아들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대견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네요. 준호 형의 유언을 지켜야 해요. 그런데 우리 둘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그렇게 큰 조직인데.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나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한테 알리는 방법도 있고요. 하늘의 말을 듣고 성자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도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때 갑자기 모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걷는 소리였어요. 또 찾아온 것 같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성자는 무서웠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까지 괴롭히고 있다니요. 우리가 포기하면 준호 형의 죽음이 헛된 게 됩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하늘의 말에 성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복도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성자와 하늘은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자님 계시죠? 저희와 잠깐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늘은 재빨리 USB를 챙기고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억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는 게 좋을 텐데요. 성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을 열어야 하나 아니면 계속 버텨야 하나 망설였어요. 어머니, 창문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상계단이 보여요.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대방이 마스터키를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성자에게 다가왔어요. 박성자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나온 최중령입니다. 성자는 국정원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정부 기관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거죠? 성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중령은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잘못을 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다만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요. 위험한 일이라니요? 우리는 그냥 아들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인데요. 최중령은 성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준호 요원의 어머니로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국가기밀이라고 해서 아들의 죽음을 덮어두라는 말씀인가요? 성자는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국가기밀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없다니 말이 안 되었어요. 최중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김준호 요원의 죽음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자와 하늘은 놀란 표정으로
최중령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김준호 요원이 조사하고 있던 사건은 저희도 주목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조진태 전 의원의 비리 말이죠. 그럼 왜 우리를 쫓아다니신 거예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최중령은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진태 측에서 여러분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자신들을 보호한다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는 여러분 편입니다. 김준호 요원이 수집한 자료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최중령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김준호 요원의 임무 보고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산악훈련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진태 감시 임무였어요. 성자는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아들의 필체로 적힌 보고서들이었어요. 조진태는 군 기밀을 해외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기 중개업을 하면서 불법적인 이익을 챙겼어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김준호를 죽인 거죠? 김준호 요원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조진태와 그의 동료들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존재였죠. 최중령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김준호 요원이 마지막으로 보낸 보고서입니다. 조진태의 비자금 계좌를 찾아냈다는 내용이 있어요. 성자는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그런 위험한 일을 혼자 감당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왜 공식적으로 수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조진태와 연결된 사람들 중에 고위층도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가 인멸될 수 있어요. 최중령의 설명을 듣고 성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준호 요원이 남긴 자료들을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죠?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최중령은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입니다. 지금 김준호 요원의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잠시 후 최중령은 휴대폰을 성자에게 건넸어요. 국정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답니다. 성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박성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정원장 김정수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준호 요원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자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분이 직접 전화를 해주다니요. 다만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중령을 믿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성자는 최중령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조금 믿어볼 만했어요. 그럼 USB를 드릴게요. 우리 준호가 목숨을 걸고 모은 자료들이니까 잘 사용해 주세요. 하늘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성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공개되면 여러분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최중령의 말에 성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준호가 옳은 일을 했다면 저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USB를 넘긴 다음 날 성자는 집에 돌아와서 준호의 방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니 아들이 남긴 다른 흔적들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성자는 준호가 자주 입던 재킷 주머니에서 뭔가 작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성자는 재생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녹음 일자, 출국 전날. 엄마, 혹시 이걸 듣게 된다면 미안해요. 제가 위험한 일에 뛰어든 걸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성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다니요. 조진태 의원의 비리 증거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 갑자기 외곽 훈련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녹음기에 있는 모든 증거를 공개해 주세요. 여기에 조진태가 직접 말하는 녹음이 들어있어요. 성자는 놀랐습니다. 조진태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다고요? 계속 듣다 보니 정말로 조진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군 기밀 자료는 예정대로 넘겨주면 돼. 대신 송금은 스위스 계좌로 해줘. 걱정하지 마. 이번 거래가 끝나면 우리는 완전히 안전해질 거야. 성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대화를 하다니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준호라는 놈이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어. 위험할 수도 있겠어. 걱정 마라. 곧 외곽 훈련에 나가게 될 테니까. 성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 준호를 제거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사고로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성자는 너무 화가 나서 녹음기를 던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들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라는 생각에 꾹 참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요. 최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USB 분석 결과 더 큰 문제가 발견됐어요. 조진태와 연결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자는 최중령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국회의원 3명, 군 장성 2명, 그리고 대기업 회장 1명까지 연루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수를 쓸지 모르거든요. 성자는 최중령에게 방금 발견한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우리 준호가 남긴 거예요. 조진태가 직접 말하는 녹음이 들어있어요. 최중령은 녹음기를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김준호 요원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최중령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인가요? 조진태 측에서도 대응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자는 창문으로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안 돼요. 또 왔네요. 최중령은 급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최중령입니다.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 앞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박성자 씨,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권한으로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거죠? 성자는 화를 냈지만 상대방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을 겁니다. 최중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국정원 최중령입니다. 지금 뭐라는 거죠? 당신도 함께 오시죠. 남자들은 성자와 최중령을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성자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차에 태워진 성자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린 후 차는 외곽의 큰 건물 앞에 멈췄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간 성자는 넓은 사무실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이가 60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박성자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조진태입니다. 성자는 그 이름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었거든요. 당신이 우리 준호를 죽인 사람이군요. 죽였다는 표현은 좀 과하네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조진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준호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성자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준호는 올바른 일을 한 건데요. 올바르다고요? 국가 기밀을 훔쳐서 유출하려고 한 게 올바른 일인가요? 조진태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잖아요. 매국노라니요. 저는 그저 사업을 한 것뿐입니다. 성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진태가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박성자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을 조용히 덮어준다면 김준호의 명예를 복권시켜 드리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김준호를 순직 요원으로 대우해주고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보상금도 드리고요. 성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돈으로 우리 준호의 목숨을 사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성자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의 제안을 받을 수 없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준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한 진실을 돈으로 덮으라고요? 성자는 조진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진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박성자 씨도 아들과 같은 길을 걸으시게 될 것 같네요.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늘이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늘 씨, 어떻게 여기를? 최중령 님이 연락해 주셨어요.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찰들이 조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진태 씨,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진태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어요. 증거가 있어서 그러시나요?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요. 그때 최중령이 나타나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김준호 요원이 수집한 모든 증거와 녹음 파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했어요. 조진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자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아들의 원수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조진태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그 모든 게 조작된 증거입니다. 김준호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최중령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조진태가 직접 말하는 음성이 나왔어요. 김준호라는 놈이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어. 사고로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조진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맥락이 다른 대화를. 맥락이 다르다고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최중령은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군 기밀 자료는 예정대로 넘겨주면 돼. 대신 송금은 스위스 계좌로 해줘. 조진태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자는 조진태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되살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성자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국회의사당이 너무 커서 압도적이었어요. 김준호 요원의 어머니이신 박성자님, 증언대에 나와주세요. 성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준호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성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블랙 요원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국회의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김준호 요원이 수집한 자료들은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준호가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자는 준호가 남긴 영상과 녹음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엄마를 믿어요라고요. 성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시장 아줌마예요. 하지만 우리 준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조진태의 조카이자 국방부 소령인 조민수입니다. 증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청문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증인의 등장이었어요. 저의 삼촌 조진태가 저지른 모든 일들을 증언하겠습니다. 조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준호 요원의 죽음은 삼촌이 계획한 살인이었습니다. 저도 그 계획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성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진태의 조카가 직접 증언을 하다니요. 삼촌은 김준호 요원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며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외곽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위험한 곳에 보낸 거였어요. 조민수의 증언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김준호 요원과 박성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성자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박성자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다행히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준호는 돌아오지 않아요. 성자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원했던 대로 세상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조진태는 구속되었고 관련자들도 모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김준호를 순직 블랙요원 1급 공로자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국립묘지 이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자는 드디어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허전했어요. 아들이 없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늘이 성자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형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어머니가 해내셨어요. 고마워요, 하늘씨.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자는 하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준호 형도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청문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자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예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성자를 영웅처럼 대했고 언론에서도 계속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자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성자에게 말했습니다. 성자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엄마였을 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그날 오후 성자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김준호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성자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준호가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된 거였어요. 이장식 당일 성자는 검은 한복을 입고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하늘도 함께 갔고 최중령과 국정원장도 참석했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준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김준호 요원은 이 나라의 참된 영웅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개인의 안전보다 국가의 정의를 선택한 용감한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 밝혀졌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자는 추도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제대로 된 인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준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아들, 정의의 수호자 김준호 요원. 성자는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는 엄마가 지켜줬다. 내가 남긴 진실이 사람들 마음에 남게 될 거야. 이장식이 끝난 후 성자는 준호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성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곳에서 말할 자격이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동기였던 하늘이 설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준호 형의 뜻을 이어받을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강연 당일 성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의 어머니 박성자입니다. 성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 준호 때문입니다. 준호는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이었어요. 성자는 준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대학 시절, 그리고 블랙 요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항상 말했어요. 엄마, 저는 이 나라가 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학생들은 조용히 성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준호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큰 희생이 따르기도 하죠. 성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준호가 마지막에 저한테 말했거든요.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라고요. 저는 그저 평범한 시장 아줌마였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무서우지 않으셨나요? 그런 위험한 사람들과 맞서는 게요. 성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우리 준호가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 준호를 생각해 주세요. 옳은 일이라면 용기를 내세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성자에게 다가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김준호 선배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성자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뜻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성자는 집에 돌아와서 준호의 방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내 뜻을 잘 전했지?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고 있어. 성자는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까 봐. 내가 시작한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며칠 후 성자는 김준호 기념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려는 젊은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하늘도 재단 일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준호 형이 좋아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을요. 성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아들의 정신은 계속 살아있을 거였어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평범한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성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내가 엄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성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남긴 유산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과 함께요.